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방송은 박석입니다. 오늘은 LH 신축 매입 약정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토지가 안 팔리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분들, 저희 이 방송을 들어서 유익한 정보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LH 매입 약정에 대해서 생소한 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어떠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떠한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LH 매입 약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민간 신축 매입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하고 그리고 건축을 이렇게 하겠다고 LH공사에서 승인을 받으면은 그 토지당 그 공사비에 대한 자금을 많이는 90% 가까이가 나와요. 그리고 10%는 사업이 끝났을 때 나오고, 그러니까 100%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미리 팔 사람을 확정해서 이 사업을 한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매입 공고가 나오면은, 매도 신청 및 접수를 LH공사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그러면 LH공사에서 여러 가지 이걸 보고 괜찮다. 그러면은, OK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바로 약정금을 지급을 해요. 그 매입 약정금이라는 거는 토지 매입비 플러스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일반 근저당이나 이제 전문 용어가 들어가는데요. 근저당이나 뭐 담보신탁은 50%, 그 다음에 관토라고 그러죠. 관리형 토지신탁은 60%까지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이게 이제 계약을 하고 그랬고 이제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는 또 30%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10% 나오고 100%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토지가 안 팔리는 분들 저희가 오시면 저희가 사드려요. 저희가 토지를 사고 그런 조건으로 협의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꿈꾸고 있는 분들은 혼자 하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요건이 강화되고 어려우니까 그걸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매입 대상 주택은 뭐 일반, 다자녀, 고령자, 청년, 신혼, 신생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신청할 때 내가 어떤 거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유형은 다 틀려요. 그래서 뭐 신혼, 신생아는 36에서 85 평방미터 사이고 그 다음에 든든 전세형은 60에서 85 이렇게 차이가 다 나요. 그 다음에 그 매입 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제외되는 게 뭐 예를 들어 500m에 뭐 군부대가 있다든지 또 25m 이내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있다든지 요거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다자녀 유형만 적용이 되는 거고 뭐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토지가 오면 이게 되나 안 되나 저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확인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정 선정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토지를 신청을 하면은 이제 LH공사에서 이게 적법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접수를 할 때 LH공사의 OK가 떨어지게끔 그렇게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가 잘 나가고 뭐 주차계획, 설계 품질, 그다음에 감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잘 보고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가 결정이 되면 매매 대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는 이제 나가는데 이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LH공사와 감정평가협회가 선정한 2인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 금액이 나가요. 그러니까 1차도 똑같은 감정평가, 그 다음에 2차도 똑같은 감정평가 이렇게 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가 됐다. 그러면 매입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매입 약정을 체결하면은 그 가격에 아까 얘기한 50%에서 60%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LH공사에 돈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나갈 때 이 사업 방식이 이제 근저당인 경우 또 담보신탁일 경우는 50%가 나가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구체적인 게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신탁, 관리형 신탁이랑 차입형 신탁 경우는 60%까지 나가니까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됐으면은 관리형 토지신탁, 그래서 관토라 그래요. 그거 나가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개인인 경우는 양도세 10%가 감면이 되고 법인인 경우는 10%가 법인세가 감면이 돼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경우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땅을 뭐 저희가 요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회사니까
한번 저기 땅을 파시는 분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은 양도세에서도 10% 감면이 받다. 좋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업을 하는 분은, 참여 사업자는 취득세의 10%가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굉장히 크잖아요. 또 준공을 했을 때는 또 공사비에 대해서 그 취득세도 나오고, 그걸 전체적으로 10%까지 경감이 되는데, 이 적용 시기는 12월 31일인데, 금년 12월 31일인데, 연장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많이, 20%까지 많이 좀 더 줘요, 이게.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제 싱가포르식으로 이제 나라에서 집을 많이 보유하려고 그래요. 100만 세대, 200만 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는 거를 이 정부 주택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걸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요. 세대수도 많이 늘리고. 그래서 사업은 정부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된다. 주차기지. 요거는 저희가 블로그에다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그에 대해서 이제 건설 자금을 하는 PF 방식도 있어요. 요거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혜택을 많이 준다. 그래서 건축 중인 것도 가능하고 2건밖에 못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4건까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건설 공사비 연동 방식이 도입이 돼 있어요. 금년에 2024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인천에 지금 한 150세대권을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해주고 있는데, 건물 공사비 연동 방식이에요. 요거를 초기 단계인데 요걸 하시면 혜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공사비 연동 방식을 저희가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량을 많이 확대한다. 물량을, 신축 매입을 많이 확대해서 뭐 24년도에는 28,000호,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33,000호, 이렇게 많이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100호 이상 되는 것들은 좀 새로운 취지에서 해요. 그래서 이 100호 이상 메인 약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새로운 방식에서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 되고, 요거는 토지비랑 공사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혜택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가 모호한 설계는 좋아하진 않아요. 토지개발공사에서, LH공사에서는. 그래서 모호한 설계는 안 해야 되고,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기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이게 좀 막혀 있는 거, 그러니까 공기가 저희가 홍익대학 건축에서 공부할 때, 이 공기가 들어와서 나가는 걸 잘 원활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주거지역도 공기가 막혀 있지 말고 들어와서 나가게끔 자연 환경이 되는 것을 설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실도 그러고 이제 문을 여는 것도 앞집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또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앉는 문을 좀 떨어지게끔 개폐 방향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불이 났을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난 계단도 좀 가까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하니까 설계할 때 이 LH공사를 한 전문 설계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와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신청하기 전에 저희한테 상담을 하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한쪽에 쏠림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배치해서 원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건축을 하고 시공을 해봤지만 이 세대수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LH공사나 집을 한 세대수를 줄이더라도 좀 공기가 잘 개폐가 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엘리베이터가 가운데 있어서 좀 이렇게 출입이 자유로운 것, 그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가 나왔을 때 좀 이렇게 바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앞에 이제 주차 대수 때문에 이렇게 출입에 막는 주차장을 표시하는 게 많거든요. 그거는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러거든요. 그래서 LH공사 사업은 좀 세대수를 줄이더라도 좀 편안하게 좀 살더라도 설계를 잘했구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실 위치가 일체가 돼서 상하수도가 바로 그냥 직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설계해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안 팔린다. 저희한테 오세요. 제가 팔아드립니다. 어떻게 파냐? LH공사 신축 매입 약정을 해서 파는 거예요. 사겠다는 분은 많이 있어요. 뭐 저희가 살 수도 있고. 그래서 토지가 안 팔리는 땅은
이제 그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 주거지역이어야 되고, 상업지역이어야 되고, 공업지역이어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계획관리지역 이런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좀 원활히 되고, 그 다음에 시에, 이제 각 시라 그러더라도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곳들, 뭐, 읍이라든지 리라든지 이런 건 좀 혜택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간 땅이 있는 분은 한번 저희, 사무실이나 방송국에 댓글을 달아놓으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요. 자, 두 번째. 모든 사업은 정부가 원하는 쪽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해요. 누굴 통해서? LH공사를. 그래서 LH공사에 직접 매입하기 때문에 안전하죠. 분양 위험성도 사라지고, 그리고 공사비가 확보가 되고, 시공도 돈이 확보가 되니까 여유롭게 공사를 할 수 있고, 그게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무나 하지 말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설계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설계가 중요하니까. 내가 아는 친척, 내가 아는 뭐 형 동생들한테 설계 맺히면 이게 우후죽순이 돼요. 이 설계가 중요하니까 전문 설계업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거를 해본 업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게 관련이 있으면 한번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고 있는 토지를 매입 약정을 활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자. 그래서 한번 저희와 연합하여 이 LH 주택 매입에 대해서 한번 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LH 그 민간 신축 매입 약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고,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은 새로운 뉴스, 새로운 제도를 저희가 안내해드린 방송국에 여러분들이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